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엑셀 세라퓨틱스의 기업 분석과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만원, 썩어도 단독 상장, 더하기 환매 청구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7월 3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7월 4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시프트업과 이베스트 스펙 6호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1일차, 2일차 모두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은 단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의 상장 일정은 주관사의 정보가 가장 확실합니다. 현재까지 엑셀 세라퓨틱스의 상장일은 7월 15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프트업 이베스트 스펙 6호 엑셀 세라퓨틱스는 서로 청약 일정이 겹치지만 다행히 상장 일정은 겹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 배지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한때는 바이러스 수송 배지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지만 해당 제품은 2023년 단종되었고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세포 배양 배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만드는 제품이 아닌 상품과 용역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엑셀 세라퓨틱스의 대표 제품은 세포 배양 배지입니다. 그렇다면 세포 배양 배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배지란 미생물, 세포 등을 증식시키기 위한 액체, 젤 상태의 영양원입니다. 배지는 크게 세포 배지와 미생물을 키우는 미생물 배지로 나뉘는데 엑셀 세라퓨틱스는 세포 배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생물이나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화면에 있는 빨간색 액체가 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지는 조직 배양을 위해 사용하는 영양 물질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구소나 검사실에서 소규모로 배지를 사용했지만 바이오 시밀러 등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이 급증하며 대량의 배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배지에는 단순 영양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 세포의 경우 호르몬 또는 성장인자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혈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청은 화학적으로 조성이 확인되지 않아 정제 공정이나 품질 관리에 매우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바이러스나 강우병 등의 감염 요소가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기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는 혈청을 제거한 무혈청 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구분하기 위해 혈청이 포함되어 있는 혈청 배지를 1세대, 혈청이 없는 무혈청 배지를 2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배지에는 제노프리의 특징이 있는데 제노프리란 다른 종의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세포를 배양한다고 하면 인간 외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한 3세대 배지, 화학 조성 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 조성 배지는 아예 동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3세대 화학 조성 배지는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장 진보된 형태의 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의 실제 제품을 살펴보면 중간엽 줄기세포 전용 배지, 각질 형성세포 전용 배지, 모유두세포 전용 배지 등 세포별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세포 배양 배지의 경쟁 상대는 글로벌 대형 미국, 유럽 기업들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세분화된 특정 영역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전문 평가기관 이크레더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았으며 각각 A등급, BBB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크레더블은 엑셀 세라퓨틱스의 핵심 기술이 세포 맞춤형 화학 조성 배지 개발 기술로 판단하였습니다.
화학조성 배지는 인체 동물 유래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규제 문제에서 자유롭고 변화될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과 최적화된 플랫폼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 시설까지 갖추었지만 핵심 제품들의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매출 정체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몇 개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시장의 신용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BBB 등급으로 기술을 평가한 기술보증기금은 특정 제품은 신뢰성을 확보하였지만 다수 제품에 대한 안정성은 후속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화학조성 배지는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글로벌 제조사와 시장 경쟁에 따른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1년 매출이 제일 높았던 이유는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한 코로나 검체, 바이러스를 수송하기 위한 수송 배지의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이후 PCR보다는 자가검진 키트의 사용이 확대되었고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까지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그나마 1분기 매출은 용역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4월, 5월의 매출은 3월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엑셀세라퓨틱스는 이미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고 가동률이 3.7%에서 5.51%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설자금은 유지보수나 공정 개선 수준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연구자금과 해외 진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출을 갚는 단기 차입금 상한은 1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치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된 비교회사는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FDNC와 케어젠입니다. 이 중 케어젠은 필러 등 매출이 주력인 회사지만 케어젠의 퍼가 높아서인지 유사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균 퍼는 25.01입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2028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당기순이익 105억 원에 할인을 적용하고 앞에서 구한 적용퍼 25.01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1186원을 구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에 24.4%의 할인율을 적용한 7,7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23년 매출은 11.2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93억 원 적자였지만 2028년에는 매출이 265억 원으로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은 10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추정 매출을 살펴보면 다양한 배양 배지의 매출이 골고루 늘어나며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 CDMO 시장이 30.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출이 매년 30.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 추정 매출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세포 배양 배지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배지는 미생물, 세포 등을 증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영양물질이 주성분인 액체, 젤 상태의 영양원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이 증가하며 배지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세포 증식을 위한 3세대 배지 기술인 화학조성 배지를 선도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기술 및 제품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미 시장은 글로벌 대형업체들에게 선점되어 있고 안정성이 중요한 업종의 특성상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몇 년간 매출이 정체되었지만
최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제품 전반의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모가는 매우 큰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한 2028년 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되었기에 현재로서는 매우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7,700원을 29.87% 초과한 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 수혜 측에는 2288개의 기관이 모여 123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진행된 수혜 측 중 엑셀세라퓨틱스에 참여한 기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대부분 밴드 상단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78%, 상단이 0.22%, 중간, 하단 미만에는 분포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혜 측 분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만원 이상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공모가가 만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3.06%, 수량 기준 4.5%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비해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1개월, 15일보다는 신청이 많았지만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적은 편이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2023년부터 2024년 진행된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9.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민테크 IMBDX보다 조금 더 많고 노브랜드 큐로셀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이번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엑셀세라퓨틱스의 수혜 측은 경쟁률은 매우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 측 방지 이후 수요 예측 중 비슷한 규모인 한사, 유진테크놀로지, 스튜디오 3익, 노브랜드와 비교해 볼 때 참여 기간 수 경쟁률은 가장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제일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엑셀세라퓨틱스의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는 보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조조합엔 1.6%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엑셀세라퓨틱스는 전 직원 수가 58명이고 근속연수는 2.7년입니다. 평균 급여는 5,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면 평균 연봉은 4,430만원이고 퇴사율은 58%, 입사율은 47%로 역대급으로 높은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된 주식수는 약 450주, 450만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약 40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전체 주식의 절반인 20만 2250주입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의 청약자가 적어도 24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균등은 추첨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로 이전 대신증권으로 진행되었던 라메디텍의 청약에 28만 766명이 참여한 것을 감안할 때 균등 배정 주의수는 약 0.72주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2만 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공모가 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083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47.31%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12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46.08%가 되고 금액으로는 약 499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8.92%, 일반 청약자가 7.89%, 공모기관이 23.18%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68.92%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도 작지 않은 353억 원입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매우 많은 투자조합, 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주주, 그리고 기타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주체별 비율로 살펴보면 기타 소액 주주 비율이 71.3%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금융이 14.9%, 전문 투자자가 4.2%, 우호주주가 3.6%, 두 분의 개인이 6%입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소액주주 숫자를 살펴보면 무려 714명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만큼 소액주주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비상장 플랫폼에서 3년 전부터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거래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거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비상장 플랫폼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3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거래된 주식의 대부분은 공모가 만원보다 낮습니다. 또 다른 비상장 플랫폼인 서울 비상장은 증권플러스 비상장보다 조금 낮은 14,80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장 거래가 많은 이유는 엑셀세라퓨틱스가 임직원분들에게 전체 주식수 대비 약 10.3%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이미 4.4%가 행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당 750원, 1,500원 등 매우 낮은 금액으로 행사한 스톡옵션 물량을 기반으로 비상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투자자분들은 6,243원, 7,256원, 7,421원, 8,707원의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공모가보다 낮은 단가입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임직원분들에게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매우 많이 부여하였습니다. 이미 행사한 물량이 13만 9천 주이고 남은 주식이 54만 1,400주입니다. 아직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행사 가격은 공모가보다 낮은 2,539원부터 있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 종목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포스뱅크 동인기업보다 많고 메가터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이노시뮬레이션과 에이징랜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세포 배양 배지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현재로서 매우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모 가격의 90%, 9,000원으로 대신 증권이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손실을 마이너스 10%로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권리입니다. 다만 환매 청구권은
대체 출고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번 청약에서는 대체나 출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정리하며 이번 청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점,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있는 점, 기술 평가 기관을 통해 기술을 인정받은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2028년 추정 순이익을 사용하여 고평가가 된 공모가고 세포 배양 배지는 이미 과점된 시장이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시장인 점, 환불일이 4일로 긴 점, 유통 물량 규모가 크고 기존 주주가 많은 점이 단점입니다. 엑셀 세라퓨틱스의 유통 물량을 최근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SOS랩과 라메디텍 4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상장의 열기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가 규모가 작지 않기에 조금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독 상장이고 환매 청구권까지 있기에 균등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환불일이 4일로 길기에 경쟁률이 높으면 6472로 한 주만 하시거나 균등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상장일 공모가 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만원, 하한가 60%는 6천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